그게 조금 그 김기종의 우리가 이제 범죄를 결론 지을 때는 아마 이제 검찰이 꽤 강도 있게 좀 조사를 할 그렇습니다. 예정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명, 40명 그 검사 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개 두 가지를 보겠죠. 범죄가 김기정의 내부에서는 어떤 면들이 종합이 돼서 이 극단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황 소장님 지적처럼 그 극단적인 행동의 뒷면에는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없는지 이 두 가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저는 결국 딱 떼어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내부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 꽤 복잡한 성격이면 분명해요. 예. 나이가 한 50, 60대, 60대가 된 거죠. 54세? 네, 54세. 예. 50, 그러면 이제 갱년기도 56세네요, 있고, 우리 나이로. 예. 그다음에 이 활동 무대를 보면은 박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일본 대사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리포트 대사도 그렇고, 종횡무진 어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보면은 또 일본 대사한테 벽돌을 던지고 나는데 지인한테 했던 여기가 이 신문 기사대로라고 하면은 예.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이제 느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살아있는 있어요. 존재감을 느꼈다. 예. 테러를 하고 나서. 예, 그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자기의 운동 이력 속에서 언제나 김기정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에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활동이 좀 없어지다 보면은 자기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다 보면 어쨌거나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가 드러내고 싶은 그衝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꽤 강했던 사람인 결국은 이제 것도 같아요. 진보 쪽에서 보면 개인의 일탈로만 보시는 개인의 일탈. 내부는 같은- 그렇다는 예. 얘기죠. 일단 내부는 그렇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 지금 황 소장님이 걱정하거나 또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 친북일까, 정북일까, 조직적일까 이 부분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섣불리 결론 낼 일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죠. 예. 그러면 지금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 인원이 서울지검 공안 일부 검사 전원 20명 전원을 포함해서 거의 무려 100명의 뭐 드림팀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까요?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 만약 일부 진보 세력 말대로라면 그냥 평범한 하나 정신 이상한 사람의 일탈되는 행동 하나로 공안 검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공안몰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분이요.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예.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를 깨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해왔고 김정일 분향소를 했고 개성공단에 나무실험으로 간다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7번이나 방문을 했고 이런 부분과 저분의 책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분 책을 안 보고요. 저분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 예. 저분이 낸 책을 평화협정에 관한 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저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저분이 종북이라고 확신합니다. 종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그 이 종북적인 활동의 핵심에 있었고 그렇기 범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분이 황선시에 이 주권 방송의 설립자로서 같이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운동권에는요, 밖에서 볼 때와 상상을 다르게 하는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서로 간의 견제도 있고요.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답이 나와요. 자, 공교롭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본 대사한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는데 북한이 굉장히 칭송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북한이 칭송하고 찬양을 했고 노길남이 나서고 우민기 나섰습니다. 자,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그랬어요.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북한이 나서서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분은요, 북한의 어떤 이 대남 공작 당국에 의해서 상당히 인지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수사해봐야 알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치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북이 자생적인 종북이냐, 연계된 종북이냐라고는 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분이 지금 이번에 그 리포트 대사를 갖다가 이 테러한 시점으로 보면 예. 한미 군사훈련, 북한이 리포트 앞에 호되게 당할 거라고 애고한 시점, 더 나아가서 이 사드 배치나 중국과의 경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웬디 시험은 차관의 발언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는 시점에 저런 일을 계령했다라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점도 상당히 혼자서 생각해서 혼자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다소 과하지 않은 것인가? 과하지 네. 않은 예. 그 황 소장님
지금 저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는 싸우질 않거든요. 생각은 왜냐하면 다르지만. 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지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사건을 정치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불신을 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꽤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저는 수사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찬성해요. 걱정하는 그 대목은 지금 수사 주체는 검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걱정되는 북한과의 연계 주장 또는 이른바 종북과 관련된 조직적인 그런 그 배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사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적어도 김기정 씨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꽤 혐의가 지목되고 또 관련된 단체나 또는 이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압수수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 번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진영으로 가서 종북이다, 조직적이다, 이참에 종북과 관련된 이 위험한 잠재 세력을 확실하게 발본 생활을 하자는 이 분위기로 가자면 이거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 말씀은 이제 사실은. 종북몰이 공안 정국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몰이보다도 그래서 몰이보다도 치밀하되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이 좀 안정적인 균형감이 나는 필요해요. 예, 저는 어쨌든 제가 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북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수사해볼 여지가 있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히 그 점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저는 국익을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 싱크탱크나 이런 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뭐 가까우니까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그냥 반미 성향을 띤 국민한테 당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이 외로운 늑대든 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그래도 미국 국민들한테는 납득이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어느 경우로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는 모양을 띄어서 지금 어쨌든 저 대사가 비서를 테러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뭐 경호 경비상의 서로 간의 역할 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은 맞다. 자, 지금까지 미국 대사가 비섭을 당해서 사망한 나라는 적어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지. 그 부분은 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미국의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한국의 전반적인 반미 분위기가 그렇게 높고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는 분위기라면 미국이 한국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그런 게 제가 국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철저히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제 보면은 뭐 서울시에서 뭐 감사장도 받고 뭐 어디 뭐 경력이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강단에서 서고 저렇게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렇게 활동하기에 너무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그 점은 뭐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 민화협도 보면 굉장히 좋은 단체잖아요. 진보, 보수 아울러서 전부 다 모여서 의견을 좁히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단체거든요. 꽤 좋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의외로 통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통제 쉽지 않다. 그 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해 주시죠.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그 사회에서 일정하게 상식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수준이 되는 사람을 갖다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자리를 주든 뭐 역할을 부여하든 이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뭐 몰려다니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수준 미달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분이 해왔던 어떤 경력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특히 민화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진보 보수 양쪽을 갖다가 포괄한다라는 분위기 하에서 벌어진 거. 만약에 보수 단체나 진보 단체 알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대사를 불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